네, 월요일 오후장 주주의 세계로 문을 더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약세권에서 움직이고 있죠. 또 외국인은 코스닥 시장을 왜 이렇게 파는 걸까요? 그 안에서도 5G 관련주들이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는 가운데 코스닥 시장은 변동성이 좀 크기는 하지만 그나마 코스피 시장의 하락폭은 제한적입니다. 시장이 약세여도 또 원달러 환율이 현재의 시각 하락 전환하면서 또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시장 약세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크게 튀지 않고 오히려 더 안정된 흐름을 보인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이번 주 한 주의 시장 흐름을 어떻게 봐야 될지 오후장 흐름에 대한 면면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와운의 박현상 파트너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환율이 하락 전환을 했어요. 근데 코스닥 시장은 변동성을 확대하고 환율과 시장의 분위기가 다른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환율 분위기는 우호적인데 시장에서는 시장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계속 시장을 매매를 할 거면은 그 시장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네. 나스닥 시장이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나스닥 안정이 투심의 안정의 가장 저는 키팩터라고 포인트인가요? 봅니다. 그 이유가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언택트부터 시작해서 성장성 있는 주식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는 곳이고 우리 코스닥 시장 상승할 때 상승 궤적이랑 같이 했던 게 코스닥이에요, 나스닥이에요. 그러면은 나스닥 시장이 뭐 아시다시피 뭐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여러 가지 성장성 있는 종목들이 모여 있는데 그 종목들이 금요일 날 돌았어야 됐거든요. 돌았어야 되는데 또 60일선을 깨면서 또 내려왔어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반등 나오는 거 아니냐 해서 아침 한 9시 한 15분, 20분 정도부터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로 접어드니까는 시장에서 해볼만 했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한 10시 정도부터 시장이 나스닥이 마이너스 접어들면서 지금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보다 조금 더 안 좋게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시장 지난주 금요일이랑 오늘 좀 비교를 해보면은 시장 자체가 하나의 분위기 상에서 굉장히 빠르게 순환매를 이룰 수 있거든요. 근데 순환매가 좋은 순환매가 아니고 나쁜 순환매예요. 왜냐면은 빠질 때 더 많이 빠지니까요. 개별 종목들이 잘못 매매하면 하루 만에 5%씩 손실이 나오거든요. 네. 오늘 5G가 좀 그런 상황이고.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지금 시장이 전 나스닥 돌면 같이 돌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일단 낫지 않을까라고 일단 전략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율이 안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나스닥이 안정을 찾기 전까지는 우리 시장에 대해서도 뭐 하방은 지지할 수 있겠지만 이 변동성이라든지 흘러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안정을 찾을 때까지 나스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조금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 그럼 지수는 정체되어 있고 흘러내릴 때 결국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펼쳐지는 거잖아요. 오늘 이제 또 가장 특징주 안에서 큰 이슈가 바로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2차원 지주들이 움직이고 있기는 한데 또 다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첨보가 눈에 띄고 에코프로비엠이 오르긴 하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은 또 하락하고 있거든요. 이 이슈마저도 굉장히 강하게 그 주가의 방향성을 가져가진 또 못하네요. 일단 최근에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견해는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경계감 때문에 2차전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가 배터리를 제조의 영역에서 대량 생산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역량을 단기간에 취득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코리아의 셀 메이커들이 시장 가치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는 부분이 네. 지난주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코리아 시장에 있는 셀메이커들, 뭐 삼성 SDI, LG화학 같은 회사들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은 지금 시장이 조금 어렵기 때문에 좀 그것들도 중기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맞을 것 같고요. 네. 첨가제, 그 전해질 부분에서 마법의 가루라 그러죠, 그죠? 첨보가 지난 주말에서 오늘 아침에 엠모사 포털 검색 순위 1위가 아침에 첨보더라고요. 네. 관심이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관심이 갖는 종목으로 더 쏠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쏠리는 이유가 애널리스트 레포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데 나온 이유가 다른 회사랑 뭐 다른 게 없고요. 증설입니다. 그 증설이면은 2021년도부터 이익이 크게 꽂히거든요. 그러면 당장 내년부터 이익이 꽂힐 수 있는 것들로 해보려는데 에코프로 BM도 증설을 하고 있고요. 캠식스 쪽. 그러니까는 에코프로 BM이 첨보 가니까 그 다음에 쫓아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 밑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한데 그거는 첨보가 가니까 돌아서 이제 쫓아가는 효과를 하는 거지 실적으로는 증설 효과가 보일 수 있는 첨보가 탑픽으로 모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뭐 에코프로 BM도 지금은 실적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에코프로 BM이 지금 오늘부터 오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쪽은요 3분기 실적을
가장 빨리 발표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잘 나오나요? 잘 나오는지 확인해봐야겠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시장에서는 확신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0월 중순까지 추석을 지나간 상황에서 기다리기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매도 빨리 맞는다고 네. 빨리 실적 발표를 해서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에코프로비엔 같은 회사도 시장에서는 믿어줄 수 있다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지금 같은 경우는 시장이 어느 정도는 헷갈리거든요. 네. 헷갈려서 확실한 것만 대한 주식을 더 실지 좀 불분명하거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실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저 오늘 뭐 다른 종목들도 좀 있죠. 뭐 나인테크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계속 오르죠, 최근에. 계속 오르죠. 그리고 2차 전지용 전기 스태킹 장비가 들어간 거예요. 그 스태킹 장비라는 부분 자체가 최근에 시장에는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선한 거예요. 신선하니까는 다른 종목들을 이미 알려진 종목들을 매매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신선 종목들로 매매가 들어가는 거고 네. 그게 오늘 나인테크가 레포트화돼 나와가지고 더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을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데이를 앞두고 사실 그 경계감이 있어서 2차 지주들이 좀 주춤했다가 그 안에서의 첨보라든지 일부 종목들만 강했었는데 지금 배터리데이가 우리 시간으로 23일 오전 5시 30분에 그렇죠. 네. 한다면 지금 그 전에 올린 종목들,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신 종목들은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 배터리데이에 아마 열어봐야 알겠지만 배터리데이를 보는데 우리의 리스크로 봤던 이유는 앨런 머스크가 항상 서프라이즈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뉴스도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서프라이즈 했는데 막상 여러분 그렇지 않다가 나올 확률이 높게 보거든요.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반등이 나온 거예요. 네.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일단 지금 추세 유지되는 거는 더 들고 가는 게 맞다. 추세 유지되는. 왜냐면은 그 전과 지금 저희 배터리데이 발표 이후에 시황이 틀려진 게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비슷한 맥락을 간다면은 이게 지금 첨보라든지 에코빔 올라간 이슈가 실적 이슈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 두 종목이 지금 탑픽이세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 배터리데이 변동성이 심해져서 눌리게 되면 또 그 종목으로 쏠리게 될 거니까는 지금 오늘 오르고 있는 쪽으로 뭐 오늘은 지금 너무 올라서 들어가긴 그렇지만은 네. 다음 매매 타점도 잡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이차전지 관련주들은 배터리데이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긴 하지만 갖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는 첨보와 에코프로비엠을 탑픽으로 해서 보유 관점으로 그렇죠. 테슬라 이 배터리데이 이후까지도 더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진단을 주셨고요. 배터리데이를 그럼 전후로 해서 이차전지들의 분위기가 바뀔까요? 일단 저는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바뀌면은 그럼 또 다른 실현하고 밑에서 싶죠.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예, 올라가는데 그거는 지금 이틀 남았잖아요. 이틀 동안의 변동성이 조금 심해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양봉을 돌리고 확인하고 들어가자. 뭐 타픽 같은 경우는 일진머티리얼즈라든지 SKC 같은 경우는 자리가 굉장히 좋거든요. 안 오르는 종목들 그렇죠. 안에서는 그거는 그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와 SKC는 배터리데이 이후에 조금 더 매수 타점을 잡아보는 덜 오른 종목군 안에서의 탑픽 그리고 많이 올라갔던 첨보와 또 오늘 반등을 주는 에코프로비엠은 일단 보유 관점으로 보유자 영역에서의 이런 홀딩 전략 유효하다라는 진단을 주셨습니다. 자, 테슬라의 이런 배터리데이에 대한 진단을 들어봤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 그나마 또 눈에 띄는 종목이 에스모. 관련한 유럽 종양학회 관련한 종목들인데 지금 19일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발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움직이는 게 HLB, 유한양행. 그런데 이수앱지수와 매드팩토는 또 하락하고 있어요. 이 상반된 주가 흐름은 여실했다 그 기대감과 실망감을 반영했다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반영을 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학회 이슈들 자체가 항상 학회가 발표되기 전주 정도에 거의 마무리를 졌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오늘 그래도 기분이 좋게 유한양이랑 오스코텍이 같이 하는 레이저 티닙, 비소세포성 폐암 이쪽에 대한 부분은 임상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오늘 레포트가 쏟아져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오스코텍은 그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가 6대4, 유한양이 60%, 오스코텍 40%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상에 대한 부분이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고 앞으로도 기대된다. 이런 부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다음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시간은 또 시간 공백이 좀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시간 공백에 대한 부분은 주가에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다행히 유한양행은 양봉이고 오스코텍은 거의 20%까지 올랐다가 음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고점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거든요. 음봉이네요. 예, 그러면은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낮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오늘 같은 날 차익 실현해야 되는 거네요? 저는 아침에 어느 정도는 차익 실현하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긴 했었고요. 아침 지났잖아요. 그렇죠. 좀 아쉽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리 못하신 분들은? 일단은 오늘 종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내일도 음봉이 나오게 되면 나머지 물량 다 정리를 해야죠. 오히려 유한양행은 그래도 고점보다 지금 시점 그래도 괜찮은데 그렇죠. 유한양행은 원래 이제 중기적으로 보자라는 의견이 많은 종목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이 유효하다라고 단기적으로는 보세요? 차익 실현이 유효합니다. 어. 여태까지 시장 주요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이벤트 드리븐이라 그래가지고 ESM이든 뭐 헬스케어 컨퍼런스든 뭐 이런 이벤트 전에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주요 기관들 사이에서만 매매가 되었던 플레이였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그런 이벤트성 플레이들이 거의 모든 메이저에서도 그렇게 매매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오늘 매드팩터 빠지는 거 8% 정도 빠질 텐데 봤을 때는 매드팩터는요 거의 지난달까지만 해도 코스닥의 히어로였습니다. 아니 매드팩토 리포트 보셨죠? 그거 확인했습니다. 뭐 에스모의 히어로는 매드팩토라더니 이 어쩌나요?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벤트 드리븐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올 건 다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나쁘게 말하면은 좋게 내놓고서 때린다 해서 욕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것보다는요. 어느 정도는 기대치를 지난주에까지 다 충족을 했기 때문에 기대치 충족한 부분을 주가에 대한 차익 실현으로 나오는 중이다라는 부분이고 경험적으로 주가에 대한 차익 실현이 하루 나오진 않거든요. 적어도 이틀에서 3일 정도 나오는 거고 네. 그러면 다시 올릴 때는 고점을 찍었다가 어느 정도 횡보한 이후부터 다시 오르게 돼요. 그 아마도 이제 다시 이벤트들은 연말까지 이벤트들이 있을 테니까는 조금 보고해야 되겠다라는 것도 아마도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전략으로 나올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밑에서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일부라도 하셔가지고 내가 수익을 실현하는 게 내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수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그럼 있겠고 기대감이 있는 유한양행과 오스코텍 그리고 오늘 올랐던 HLB나 네네. 그리고 실망감이 나온 매드팩토나 결국에는 뭐 실망감이든 기대감이든 그렇죠. 정리라는 전략은 똑같은 거네요. 근데 그 다음에 추후 매매로 들어갈 때는 어찌됐든 좋은 그 임상 데이터를 발표한 저기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글로벌 빅 플레이어들이 그 다음 신약 개발을 하고 할 때 다시 쳐다볼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주주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 이게 이벤트가 끝났다라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중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수익 실현, 조금 횡보하는 구간에선 다시 매매 그렇죠. 관점으로 볼 수 있겠다. 정확합니다. 예, 예. 네, 일단 이슈와 그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일단 차익 실현과 함께 고점을 찍은 데 따른 단기적인 수익 실현에 대한 전략, 뭐 지금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제약바이오주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또 하락하고 있는 매드팩토까지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니 비중을 좀 축소를 하자. 네, 그리고 젠백스 얘기 조금 좀 드리고 젠백스 싶은데 우여곡절이 예, 많아요. 젠백스를 많이 여쭤보실 거예요. 많이 여쭤보시는데 제가 작년에 젠백스 한번 말씀드려서 크게 올랐었죠. 그게 데이터가 좋다라고 해서 많이 오른 거거든요. 알츠하이머 쪽. 그래서 알츠하이머 쪽은 지금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힘을 이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세가 될 가능성이 큰데 작년부터 올해 지금까지 9개월 동안 GV1001에 대한 이상 발표 이후에 어느 데이터가 나온 게 없어요. 나온 게 없는데 오늘 증권사에서 어떤 레포트가 하나 나와서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곧 그의 내용이 어느 교수님께서 곧 논문으로 발표할 것이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젠백스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 쪽에 대한 데이터가 확인을 하면은 또 오스코텍처럼 크게 오르겠죠. 또 만약에 젠백스가 지금 시총이 작고 시총이라기보다는 좀 불분명한 면이 좀 크기 때문에 네. 지금 바로 들어간다라는 것보다는요. 만약에 들고 계신 주주분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근데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어느 정도는 기대감이 형성되는 시기가 들어가는 건 맞아요. 그래서 오늘 오른다고 매도하시지 말고요. 추후에 기대감이 다시 형성될 수 있을 때까지는 조금 기다려서 지금 마이너스 폭 좀 있으실 텐데 마이너스 폭을 좀 줄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네, 젠백스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자, 오늘 이 안에서 또 상승과 하락 종목을 진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나마 이제 테슬라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에스모 관련한 종목들, 그리고 또 리포트가 나온 종목들 중심으로는 선방을 하고 있는데 오늘 호텔신라, 코스맥스가 중국 소비주 안에서도 실적이 회복될 것이다 라면서 이제 리포트가 나오고 좀 선방을 하고 있어요. 이쪽은 좀 바닥을 잡아가는 걸까요? 일단 바닥은 잡혔다고 보는 게 맞고요. 지금 시장이랑 호텔신라랑 코스맥스가 궤를 같이 한다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기존에 성장성이 많았었던 주식들을 우리가 매매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었고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가 마음 편하게 해볼 수 있는 거를 찾고 있는 중에
호텔 신라가 더 이상 깨질 것이 없는 주가라는 제목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네. 그러면 더 이상 깨질 것이 없는 주가라면 들어가면 마음은 편해요. 그리고 뭐 면세점이 회복되고 이건 다 아는데 솔직히 면세점이 바로 회복되겠습니까? 시간은 좀 걸립니다. 트리거로 좀 어느 정도 바닥만 잡혔다는 표현이지 본격적으로 시세가 나오기는 좀 힘든 상황이긴 해요. 네.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중국 소비 쪽 지금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조금 불안하긴 하더라도 중국 시장은 어느 정도는 살아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버티는 이유도 중국장이 좀 어느 정도 살아있어서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의미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국내 경기도 괜찮은데 중국의 온라인 쪽 매출이 하반기로 살아나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호텔 신라보다는 코스맥스가 업사이드가 좀 더 크죠. 이유는 재료가 좀 더 좋습니다. 왜냐면 실적이 직접적으로 살아나는 거니까. 그럼 중국 소비지가 전체적으로 다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리포트가 나온 정말 실적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있는 이런 종목들만 좀 차별화된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레포트가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확신을 안 가져요. 그죠? 시장이 확신을 가져려면 기사라든지 레포트성에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변동성 있는 지난주 한 수요일부터 장이 좀 어려웠죠. 네. 그런 시장에서는 이런 그 레포트 효과가 좀 더 커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최선호주로서도 여전히 코스메스를 중심으로는 그렇죠. 차별화된 흐름을. 여 안에서는 코스맥스가 났습니다. 예. 네, 지금 손소독제 매출이 증가가 되고 그 체질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정말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안에서는 코스맥스가 그나마 좀 탑픽이고 오늘 5G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잖아요. 이건 왜 이럴까요? 일단 들어가도 돼요?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돼요? 저는 좀 시장 확인하고 들어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작년에 그 KMW 얘기를 많이 좀 드렸는데 네. KMW가 3분기 실적 발표 실망감 그때부터가 고점이었거든요. 그러면은 3분기 실적 발표 기대감이 꺾인 상황에서 성장주 단이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3분기 실적을 반영하고 이미 KMW는 올랐다 보시면 돼요. 혹은 5G 같은 경우도. 뭐 솔리드 같은 경우는 저점에 그 2배 이상이 올라왔고요. 네. 그러면은 시장이 어려운데 3분기 실적을 확인하려고 할 거거든요. 근데 통신 장비의 특성상 3분기는 좋은데 4분기는 겨울이잖아요. 네. 겨울에 있는 통신 장비는 발주라는 실적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물론 저기 주파수 경매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고 볼 수는 있어도 네. 일단 지금 바로 하락하는 5G를 매수하는 것보다는요. 적어도 시장 분위기가 돌리고 난 다음에 확인을 하고 매수하는 게 일단 제가 보기에는 가장 낫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지켜보시고요.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미 밑에서 사신 분들은 지금 차익 실현 준비하고 계실 거고요. 위에서 물리신 분들은 좀 기다려야죠. 지금 오늘 하락은 솔직히 저는 이렇게까지 큰 코스닥이 지금 1.8% 빠지거든요. 네. 이렇게까지 크게 하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어디까지나 그러더라도 유동성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만 돌리면은 다시 급작스럽게 시장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네. 너무 급한 매도세에 주식을 던지는 운은 범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5G 관련주는 관망이고 그렇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리고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도 어느 정도 양봉으로 올려 세우는 흐름을 그렇죠.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진단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픽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잘 갖고 오셨어요. 네. 하나솔루션 지금 뉴스가 나왔어요. 니콜라의 CEO 지금 사임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그러면서 지금 하나솔루션이 엄청 지금 이 시각에 낙폭을 키우고 네.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솔루션 갖고 오신 거에 대해서는 뷰 변함 없습니까? 예, 그 분할 매수 시작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정말요? 지금부터. 왜냐하면은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급등한 이유는 그러니까 한 3만 5천 원대가 급등한 이유는 니콜라 이슈라 보시면 맞아요. 네. 맞는데 그 이상 올라왔던 이유는 니콜라 이슈가 아니고 태양광 사업부의 실적 개선입니다. 근데 투심에는 영향을 주잖아요. 영향을 주죠. 네. 주지만 결국 주가 같은 경우는 실적이 함수로 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태양광 사업부에 대한 이익 가치 상승이 지속적으로 실적으로 애드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케미칼 사업부 때문에 그렇거든요. 코로나19 이후에 유가 급락 때문에 이미 2분기 실적 호조 기록했고요. 3분기에도 실적 자체가 증액이 예정돼 있어요. 그러면은 니콜라 이슈 때문에 주식을 던지는 분이 있긴 있더라도 결국은 이 자리에서 조금씩 시작을 한다면은 네. 전혀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태양광과 화학 업황을 보신다는 맞습니다. 거죠. 케미칼이랑 오. 태양광 업황은 지금 살아나고 있고 네. 오히려 이쪽이 그린이들 진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갖고 계신 분들 좀 걱정하시지 마시고요. 네. 시장만 지금 시장이 지금 계속 빠져요 지금. 그래서 시장만 정상화 된다면은 네. 어느 정도는 양봉으로 혹은 주식을 화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일단 저는 뭐 목표가 같은 경우 5만 원, 그 손절가로는 좀 제시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하나솔루션 오히려 니콜라에 대한 노이즈로 인한 변동성을 화학 업황과 태양광 업황을 보고 매수 기회로 좀 삼아보자. 한번 믿어볼게요. 보시죠. 네, 니콜라에 대한 변동성으로 지금 6% 하락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긍정적인 방향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주셨습니다. 주주의 세계 지금까지 박현상 파트너였고요. 오늘 또 못다한 이야기, 또 2차원지 관련해서 공개 방송 준비하고 계시다고요. 일단 뭐 제가 최근에 첨보를 좀 매수를 들어갔고요. 네. 오늘도 에코프로 비행까지 좀 매수를 했는데 이게 그 매수해서 왜 매수를 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좀 이게 장이 좀 어렵잖아요. 네. 어려울 때 저만큼 좀 편하게 리딩해드리는 분이 별로 없다고 제가 자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 오늘 3시부터 원래 2시 반이었는데 일정 때문에 3시부터 공개 방송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다 들어오셔서 좀 편안하게 좀 들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첨보를 가지고 있는 자신감인가요? 그렇죠. 네. 오늘 2차원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